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센코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자, 체결이 안 되고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21,1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새우가 위까지만 떨어졌네요. 자, 현재 저가 대비 뭐 한 7%까지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 이거는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한 6.5%, 6.7%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자, 아쉽지만 센코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센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위드텍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위드텍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위드텍은 손절로 좀 매매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높은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자, 시가 이탈할 때 절반 좀 매도를 했었고요. 제가 매수하고서 여기 만들어졌던 분봉상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할 때 손절을 좀 잡고 짧게 좀 대응을 했어요. 손절이 지금 한 1.4% 정도 나갔고요. 자, 이 봉이 돌파봉인데 이게 4.87%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으로 손절을 잡게 되면 물론 아직 손절은 나가진 않았겠지만 손실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죠. 이 정도 손실폭이 나오니까 이탈 시에라면 이 정도 잡아야 되니까요. 4%가 넘는 손절폭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을 때 좀 감당하는 그 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손실 금액이.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했고요. 자, 위드텍은 어쨌든 손절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고점을 돌파를 하고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저는 기준을 잡고 좀 대응을 했고요. 손실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위드텍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벳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조류독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짐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조류독감 이슈가 터지면서 갭상승을 무려 20%까지 줬네요. 갭상승이 20%가 나오고 이렇게 쭉 아래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아래쪽으로 오히려 더 하락한 모습이에요. 한 차례 또 살짝 상승을 줬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 철새들의 도래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슈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자, 현재 한 2% 조금 넘게 수익권에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베 장 막판까지 그래도 상승이 좀 잘 나와줬고요.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못하고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3% 이상 수익이 좀 발생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글베 전량 매도가 됐고요.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후에 이글벳은 계속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글벳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좀 싸게 잡으려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일단 센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코도 그런 종목이었어요. 센코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놈이고 역시나 이제 시가 갭을 좀 띄웠죠. 자, 센코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위드텍이 바이든 후보 관련한 수혜주로 친환경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던 종목들이고요. 위드텍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이 10% 이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 VI에 들어가면서 2분 후에 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센코가 먼저 시작이 됐고 9%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매매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조금 너무 싸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략 뭐 한 절반 부분에서 매수했다면은 바로 좀 수익이 나고 아마 이 일찍 수익 마감을 했을 종목인데 조금 싸게 잡으려다 보니까 아쉽게 새우가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 종목을 좀 수익을 못 냈어요. 자, 바로 또 아침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내일 또 한 차례 갭을 띄우고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하락장과 또 반등장에서 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아주 이 세력들이 몰리면서 이 종목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베팅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2주간, 2주 거래일 동안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좀 트렌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센코는 이렇게 해서 좀 놓쳤고요. 자, 위드텍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이등주격으로 움직였거든요. 어제는 얘가 상한가가 훨씬 빠르게 들어가면서 이놈이 대장주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갭이 좀 높게 뜨다 보니까 센코가 먼저 움직였고 얘가 이제 차후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센코를 놓쳐서 이 종목을 사실 대응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그래서 매수가 잘 됐어요.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 봉에 음봉을 그리면서 시초가를 이탈을 했죠. 분봉상 만들어진 저점도 이탈이 나왔고. 자, 요때 이제 센코의 움직임을 보면 센코가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음봉으로 딱 조정을 주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위드텍이 2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센코가 살짝 흔들리면 얘는 크게 하락을 줍니다. 이런 게 이제 2등주의 어떻게 보면 좀 서러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드텍과 이제 센코를 같이 보면서 센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좀 짧게 얘를 쳐냈던 겁니다. 깊게 하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위드텍도 바로 좀 상승에 성공을 하고 얘도 반등이 바로 나왔죠. 여기서 좀 흔들지 않고 좀 버텨주고 시초가를 지켰다면 제가 절반 물량이더라도 홀딩을 하고서 수익을 좀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게 물량을 또 털리는 그런 결과가 좀 만들어지면서 손절은 대략 뭐 한 1.4% 수수료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1% 조금 넘게만에 손절로 쳐냈기 때문에 뭐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센코와 더불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두 종목 다 다시금 이제 2연상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센코도 그렇고 위드텍도 그렇고요. 자, 이 두 종목 다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장과는 별개로 굉장히 강한 시장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아쉽게 손절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이글벳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글벳은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반등을 뭐 그렇게 강하게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3% 이상 4%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장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류독감 관련한 종목이고요. 또 돼지 열병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분명히 이 돼지 독감과 또 조류 독감이 계속 좀 이슈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또 준다면 일부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글벳은 수익을 좀 줘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매매를 못하고 체결을 안 시켜줘서 놓친 종목들이, 자, 녹십자 홀딩스도 좀 놓쳤던 종목이에요. 오전에 이 종목도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죠. 자, 제가 이것도 원래대로라면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체결이 되고 또 상승이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 살짝 털렸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잡으려고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시초가 조금 위에 요 음봉에 몸통 고점 라인 조금 위쪽에다 매수되게 해놨는데 이게 또 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녹십자하고 녹십자 홀딩스는 저를 좀 굉장히 약 올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장중에 좀 놓쳐서 아쉬웠던 종목이고 또 신규 상장주 종목인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돌파 매매 대응을 했는데 여기서 또 체결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자, 여기서 바로 날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바이브 컴퍼니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결국에는 몸통 저항 라인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얘는 거래 대금을 넘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거래 대금을 넘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브 컴퍼니와 더불어 센코, 위드텍, 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까지 이제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는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세핑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관찰을 하고 대응할 자리가 있으면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돼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 녹십자 홀딩스도 오늘 이제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덕성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조정을 주지 않고 위쪽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언젠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높아서 위치가 높아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런 데서 매매 대응을 잘 못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매매 대응을 하라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자, 그리고 일전에 캐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재료가 괜찮은 종목이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생산, 위탁 생산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재료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자, 이날 식약처에서 그런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5%.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악재라고, 진짜 안 좋은 악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건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호재인데 이런 허가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악재가 터졌다면 얘는 바로 이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 부분을 다 훼손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전고점 라인을 지켜주고서 계속 아래 꼬리를 달아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관찰을 좀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이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 특징주이기 때문에 특징주를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연속 4거래일 거의 뭐 미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곧 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던 이 저가 테스트를 바로 지지를 하고서 연속 4거래일 동안 그냥 전고점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끝없이 상승할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해야지 여기서 예측을 하고 여기서 더 갈 거야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이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자, 종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될 이런 전고점 라인을 아주 잘 지켜주고 3중 바닥을 형성을 했어요. 고점이 낮아지는 삼봉의 형태로, 삼산형의 형태로 무너지긴 했지만 이 자리를 세 번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떨어질 때는 충분히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고요. 그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물론 코스피가 위치상으로는 더 좋지만 단기 반등의 힘은 코스닥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런 지켜줘야 될 전고점, 의미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하락 추세 때에 고점 부근을 터치를 하면 거의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 부근에 다 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6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자, 21선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고 위쪽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모든 매물대들을 다 돌파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 추세 때 상단부에 닿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미국장이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지금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살짝 오버슈팅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에서 그게 호재거리는 아니지만 약간 호재성으로 작용을 한 그런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 호재거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갈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금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 또한 2차전지 배터리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산업섹터 종목군들이 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만 시장에 매기가 들어오고 시장 매수 주체들, 메이저들의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강하게 또 정고점 도전을 하고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하고 또 시장의 움직임 또한 잘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하락 대비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의 힘은 보여줬다. 그리고 반등의 폭도 굉장히 적정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미 대선이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서 당선 무효화를 시키겠다. 바이든이 당선 확정이 된다면 뭐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갈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불안 요소인 팬데믹 2차 확산으로 인한 유럽의 봉쇄 정책과 미국의 또 일부 주에서의 재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악재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내년 초 정도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식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나스닥과 다우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향후에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구간을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